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합계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보상법규 지금 맡고 있고요. 지금 법인은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뭐 설명회 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1차 다 붙으셨나요? 1차 이번에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아, 잘 하셨네요. 아마 올해는 합격률이 또 높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1차를 다시 보실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다시 보시게 되셨을 때 1차 합격률을 가늠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2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1차에서 다들 회계 갖고 보통 꽈락률 조정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 갖고 하는 거예요. 경제 갖고. 경제가 어려우면은 그 해 꽈락률이 좀 높은 편이고 경제의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하면은 꽈락률이 오히려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조금 높은 편인데 올해는 수험생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경제 쉬웠다 얘기를 하길래 아마 올해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단연차 같은 경우에는 실수하면 이제 큰일 나는 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는 지금 환경이 어떤지를 갖다가 조금 잘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24회 때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24회 때 들어왔고 25회, 26회, 7. 네, 이때 나갔거든요. 28회 때 나갔는데 24회, 25회 때 어땠냐면요. 수험생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원마다 한 200명씩 앉아 있었어요. 우리 2차 시험 기준으로 스터디 가면은 한 반이 꽉 차가지고 다른 교실도 열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희 학원도 여기가 다 차고 다른 교실도 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인원이 많았는데 요 시기에는 이제 인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등수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아시겠죠? 등수 변동이 거의 없어서 회계에서 배우셨죠? 선입선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약간 그런 구조였고 이제 그게 이제 요때 정리되고 요때 정리되고 요때 정리되고 제 생각에는 요때까지 해가지고 요 24회 이전이든 24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요때 다 나갔어요. 제가 알기론 제 주변에는.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30회, 29회 시험부터 수업 강의를 시작했는데 31회, 32회 하면서 수험생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한 7,000명인가요? 1차 7,000명 정도 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800명 넘어오면은 한 합격률 한 30%, 40%만 잡아도 한 3,000명, 4,000명은 이번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1,000몇 명이었어요. 1,000몇 명 기준일 때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3,000명, 4,000명 이제 같이 손잡고 시험 보시니까 아마 조금 빡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아마 꽈락률 같은 거 조정하려고 시험 문제 같은 거 어렵게 내고 하면은 아마 몇 년 동안은 이게 단연차 많이 이제 좀 양성을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계획을 정말 잘 짜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맡고 있는 게 법규라서 뭐 법규 공부하는 방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그 과목별로 뭘 하지는 않거든요. 수업 시작할 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잘 안 해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알려드리질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기본 강의 시작하시죠. 기본 강의 시작하고 여기 연기 스터디하고 일기 스터디하고 2기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스케줄 중에 수험생을 가장 망쳐놓는 스케줄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수험생을 갖다가
배려 놓는 스케줄이 하나 있어요. 학원에서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맞추시면 제가 나중에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어떤 거? 아, 5개, 네 개잖아요. 네? 맞죠? 네, 연기예요, 연기.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연기를 들어가서 학원마다 이제 뭘 하냐면요. 연기 스터디에서 암기를 시켜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깜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암기해가지고 막 바르는 시험 문제를 막 이제 본단 말이에요. 연기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들벨이니까 뭘 하냐면은 진도표를 줘요. 진도표를 줘가지고 자, 연기 1주차 때는 여기까지 한다. 연기 2주차 때는 여기까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연기 3주차에는 여기까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시생들은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건대 부동산학과 나왔는데 학교 후배들도 그렇고 준비를 이제 많이 하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준비하는데 한 2년 정도 떨어지고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했대요. 그건 안 중요해요. 아시겠죠? 열심히 했고 나는 억울하대요. 안 억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거는 다 열심히 해요. 여기는 카페도 많잖아요. 카페 사장님들도 열심히 살아요. 원룸 사장님들도 열심히 살아요. 이 동네에서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안 했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3년 차에서 4년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다년차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 지금 초시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자, 내가 만약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주차 때 전체 시험에 10%를 갖다가 공부해오래요.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또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주 정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시생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 옛날에 받아쓰기 하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1주차 때 이 1주차 때 내가 등수를 갖다 높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시험 문제만 요 범위만 계속 봐요. 아시겠죠? 요 범위만 계속 해독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거의 자기 간평사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2주차가 되면 또 2주차만 죽어라 봐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3주차는 또 3주차만 연락해 봐요. 자, 그러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이 정도 오면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남아요. 그렇죠? 1주차 또 지나가지고 2주차 왔죠. 4주차 정도 가잖아요. 1주차, 2주차가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0주차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안 남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2개월에서 3개월이 날아가요. 그냥 날아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연기하고 일기는 문제 난이도가 달라요. 이때는 자기 말 듣고 뭐만 외워서 와서 쓰래요. 일단은 암기가 먼저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서 여태까지 암기하고 이제 썼는데 이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배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아시겠죠? 이 동안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 팀장님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제 거 연기 문제 보시면은 아마 여기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이 보시면은 저 미친놈이다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출 문제인지 아니면은 연기 문제인지 아니면 뭐 이게 기수 표기를 잘못한 건지 이렇게 이제 보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3년 차하고 4년 차하고 싸우셔야 돼. 내가 초시든 2년 차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초시하고 2년 차 보는 시험 문제 따로 있고 3년 차, 4년 차 시험 본 문제 따로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 한 세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초시든 내가 2년 차든 내가 3년 차든 내가 4년 차든 그냥 풀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시인데 실력이 좋아. 그럼 들어가는 거고. 내가 4년 공부했는데 실력이 안 돼. 그럼 떨어져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초시든 2년 차든 나는 3년 차랑 4년 차랑 붙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3년차, 4년차들은 이 작업을 몇 번 했겠어요? 여러분들 한 주에 이거 10% 보는 동안에 얘네들은 이 전체를 3, 4번을 본다고요. 그러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학원 스터디로 오셔도 되고 딴 데 가셔도 돼. 나는 맨날 우리 학원 온다고 해서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자, 연기가 요 정도다 하시면은 1기는 요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기부터는 여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이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올라가서 시작을 하시자 이 얘기야. 제 말은. 아예 올라가서. 남들 이러고 앉아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자 이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처음에 저희 학원 오면은 법규 문제 이렇게 딱 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쉬운 문제 내도 못 풀거든요. 그럼 어차피 쉬운 문제 내도 못 풀고 어려운 문제 내도 못 풀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교재 선정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책들이 전부 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나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입문책이 있고 기본책이 있어요. 입문책이 있고 기본책이 있어요. 특히 문풀에서. 자, 여러분들 이게 구몬 수학 같은 거 눈높이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1 더하기 2를 가르쳐주고 여기서 1 더하기 2를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2차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난이도 차가 꽤 나요. 그러면 내가 입문책을 갖다가 풀었다. 그래서 중급 뭐 기본책을 잘 푸냐? 그렇지 않다고요. 초급은 초급대로 못 풀고 중급은 중급대로 못 풀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걸 보고서 또 시간을 버리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난이도가 높은 걸로. 그걸로 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구조도 있잖아요. 구조도. 요 구조도를 갖다 짜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1차 시험 보실 때 오지선다 이렇게 쭉 주죠. 내용 이렇게 쭉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차 시험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풀었어요. 아, 이게 시장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론에서 아, 이거 뭐구나. 아, 이거 왈라스 뭐 어쩌고저쩌고 국제시장에서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라 하고서 주어진 지문 보고 그냥 찍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이 1차 공부하시는 방법을 2차에 적용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구조도 같은 거 안 짜고 내용만 암기하셔가지고 그냥 접근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지선다형 같이 이렇게 보기 줘요? 안 주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짜야 돼요. 짜야 돼. 목차를. 그러면 이 목차를 갖다 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든지 간에 이 사례형이든 아니면 실무 뭐 문제든지 간에 여기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도를 짜야 돼요. 구조도. 이 연습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에서. 근데 이때 대다수 뭘 하냐면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또 암기를 해요. 거의 뭐 종교 집단이에요. 진짜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종교 집단이에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술을 드세요. 공부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의미가 없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 때도 항상 나중에 저기 샘플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구조도 하고 아마 이따 실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암기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2차 시험을 보실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때 자꾸 방향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자 공단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항상 어때요?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자, 똑같은 공시지가 기준법. 네? 공시지가 기준법은 들어보셨죠? 아시죠? 자, 똑같은 토지평가라 하더라도 자, 똑같은 토지평가 아니면 똑같은 용도의 무슨 토지평가 똑같은 뭐 법정 목적의 평가다. 자, 평가 목적은 똑같아도 자료가 어때요? 다 달라요. 제시되는 자료도 다르고
출제하는 패턴도 다르고 물음을 갖다가 물음별로 소물음을 갖다 배분하는 기준도 출제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게 어때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마다 내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문제는 항상 변동하는데 이 문제에다가 나를 맞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연차가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여기서 내수경제 돌릴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거를 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체득을 해야지만 문제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바뀌더라도 나는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과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5급 공채하고 저기 누구냐 변시하고 보시면은 법과목 시험이 항상 있죠. 자, 이 법과목 시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저도 제가 뭐 변시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나 법학을 뭐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 실무 있죠. 이런 관련된 게 있을 거야. 아마 소장 같은 거 한번 작성해보고 이러는 거. 자, 거기 시험 문제하고 저희 시험 문제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 뭐 간평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이쪽하고 이쪽 시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위반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호사들이 이미 의뢰인이 의뢰한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데 판례가 이렇다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주장을 해보자. 판례의 입장하고 다르게 주장을 하면은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되죠? 법원 가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쵸? 변호사들이 그렇게 미친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맞게 일을 한다고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나 뭐 노무사라든가 어떤 이제 이런 법과목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변호사들은 판례를 많이 알수록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기들이 일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법을 갖다가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무슨 업무를 할 때 어떤 법을 찾을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판례를 갖다가 변호사보다 빠득하게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배운 기본 강의, 기본 내용 같은 거 있지 활용만 잘할 수 있다. 구조를 잘 짠다. 그러면 이 문제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됐든 뭐 어떤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됐든 나는 내 기준대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판례랑 똑같아. 판례 결론하고 다르다. 제가 옛날에 진짜 심각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 출제를 갖다 한 걸 보고서 대충 느낌을 느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긍정설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한 건지 부정설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푼다? 그럼 내 기준이 중요한 건 거예요. 내 기준이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이거를 과목별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준 같은 걸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처럼 막 문제 이것저것 풀어 제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집 하나 정하고 기출문제 하나 정해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집을 통해가지고 이 기준을 갖다가 이거는 꼭 세우겠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 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붙어요. 못 붙는다고. 옛날에 지금 이제 20기 이전에 그 선생님들 보면은 자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주실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러냐면은 20회 이전에는 우리가 기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매뉴얼도 안 나왔고 이러기 때문에 난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료 싸움이었어.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자료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아시겠죠? 그 정도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를 뭔가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만 잘 가공하셔서 이 기준 세우는 거 이것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만 연습하세요.
제가 지금 뭐 과목별로 무슨 뭐 어떻게 학습해라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해보셨으면 지금 이제 와닿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마인드를 잘 심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과목별로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제 거 샘플도 들어보시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번호는 항상 남겨드리니까. 이거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지금 또 가봐야 돼가지고 요걸로 연락하셔서 저한테 뭐 문자를 남겨주시든 카톡을 주시든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이왕에 하시는 거 끝까지 해서 쇼부 꼭 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